8월 10일 드디어 하반기 갤럭시 제품의 언팩이 시작됩니다. 이 행사에서 소개될 제품은 총 3가지로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 그리고 워치5인데요. 이 제품들의 언팩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최근에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은 어떤 기능과 디자인으로 돌아올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샘 모바일과 에반블레스 등 여러 매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드4와 플립4의 공통적인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칩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는 둘 다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1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칩셋은 올 초에 출시된 갤럭시 S22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A 젠1보다 좀 더 개선된 칩셋으로 성능은 최소 6%에서 최대 17% 정도 향상되었으며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량도 더 적게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폴드4와 Z 플립4는 전작보다 더 적은 소비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엔 슈퍼 UTG입니다. UTG란 울트라 씬 글래스의 약자로 즉 얇은 유리를 뜻합니다. 이 유리는 폴더블 폰에 쓸 수 있도록 접히기 때문에 폴드와 플립 시리즈에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UTG는 종이가 접힌 듯한 주름 자국이 남아 묘한 불편함을 유발시켰죠. 그러나 이번에 탑재될 슈퍼 UTG는 기존 UTG보다 주름 자국을 약 20% 정도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폴더블 폰의 주름 현상에 불만을 가졌던 분들에겐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힌지 개선입니다.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 두 기기 모두 힌지, 즉 경첩 부분이 개선되어 두 개였던 경첩을 하나로 바꾸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께와 무게가 기존 짝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Z 플립4에서는 무게와 두께를 줄이지 않는 대신 배터리를 더 넣었고 Z 폴드4는 무게를 263g까지 줄여 전작보다 8g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폴드 시리즈는 케이스까지 씌우면 엄청난 무게를 자랑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꽤나 의미 있게 무게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eSIM 지원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eSIM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에서도 국내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eSIM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SIM이란 물리적인 유심이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내장된 심을 뜻하는데요. eSIM은 유심보다 5,000원가량 저렴하며 유심처럼 물리적으로 뺐다 꼽았다 할 필요 없이 앱에서 사용자가 직접 심 정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SIM을 지원하면 심 이동만 편한 게 아니라 eSIM과 유심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전화번호를 한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나 두 대의 스마트폰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폴드4만의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폴드4의 화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4의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외부 화면은 6.2인치, 내부 화면은 7.6인치인데요. Z 폴드4는 전작과 화면 크기가 같은 대신 화면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Z 폴드4의 외부 화면 종횡비는 전작 24.5:9에서 23:9로 내부 화면은 5:4에서 6:5로 바뀌는데요. 폴드3와 4의 비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폴드4의 베젤이 줄어들면서 세로 길이가 줄었고 경첩이 작아지면서 가로 길이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드4가 폴드3에 비해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조금씩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폴드4의 카메라를 살펴보죠. 갤럭시 Z 폴드4는 5000만 화소의 광각과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까지 총 3가지의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는 올 초에 출시된 갤럭시 S22와 동일한 스펙으로 특히 이번 폴드4의 광각은 1200만 화소의 광각을 가진 전작 폴드3에 비해 화소수가 훨씬 많아져 좀 더 선호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폴드4의 컬러와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4는 베이지, 그린, 팬텀 블랙으로 총 3가지의 컬러가 기본 컬러가 될 예정이며 그중 그린 컬러가 메인 컬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닷컴을 통해
추가적인 한정 컬러와 1테라 버전도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컬러를 알아봤으니 이제 가격을 알아보죠. 지난 폴드3의 경우 전작보다 낮은 가격인 199만 8,700원에 판매되었으나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폴드4는 폴드3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Z 폴드4의 가격이 내려가길 바랬지만 이런 여러 악재는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갤럭시 Z 폴드4만의 개선 사항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플립4만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작 갤럭시 Z 플립3의 외부 화면은 1.9인치였으나 이번 Z 플립4의 외부 화면은 2.1인치로 소폭 커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 화면이 기존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눈에 띄는 디자인이나 기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엔 Z 플립4의 배터리와 충전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 갤럭시 Z 플립3의 배터리 용량은 3300mAh였으나 이번 Z 플립4의 배터리 용량은 3700mAh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힌지를 경량화하고 기기의 구조를 바꾸면서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Z 플립4는 배터리 이외에도 충전 속도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전작 Z 플립3에서는 최대 충전 속도가 15W였으나 이번 Z 플립4에서는 최대 충전 속도가 25W로 높아져서 더욱더 빠른 고속 충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Z 플립4는 전작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하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Z 플립4의 컬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4는 블랙, 핑크 골드, 퍼플, 블루로 총 4가지의 컬러가 있으며 유출된 콜라보 제품으론 스타벅스 에디션과 산타 마리아노 벨라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전작처럼 비스포크 에디션 등 출시 후에도 더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까지가 갤럭시 Z 플립4만의 개선 사항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갤럭시 워치 5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죠. 먼저 갤럭시 워치 5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5는 일반과 프로 모델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모델은 40, 44mm의 두 가지 크기로 물리 베젤링이 없는 버전이며 프로 모델은 45mm의 크기로 물리 베젤링이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 프로 모델은 이전 짝의 클래식 버전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전 짝인 클래식 모델이 두 가지 크기였던 것과는 다르게 워치5의 프로 모델은 한 가지 크기로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체온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5의 핵심 기능 중에는 체온 측정 기능이 있는데요. 지난달 삼성의 베타 버전에서 수면 중 피부 온도 측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체온 측정 기능 지원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치 사용자가 활동 중에는 체온 이외에 온도 측정에 영향을 주는 햇빛이나 주변 온도 등 외부 환경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면 중에만 온도를 측정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기능인 만큼 추후에는 천천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갤럭시 워치 5의 컬러를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5는 크기마다 컬러 구성이 다른데요. 40mm 크기는 팬텀 블랙, 핑크 골드, 실버, 44mm 크기는 팬텀 블랙, 실버, 블루, 45mm 크기는 팬텀 블랙, 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워치 5의 핑크 컬러가 40mm 크기에만 있는 것은 해당 크기의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 유저층인 것을 알고 이 크기에만 핑크 컬러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컬러의 타겟층을 보다 명확히 하여 더욱더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갤럭시 워치 5의 배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5 중 40mm 크기의 배터리 용량은 276mAh이고 44mm 크기의 배터리는 397mAh입니다. 이는 전작보다 대략 30mAh 정도 커진 용량으로 전작보다는 확실히 사용시간이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프로 모델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572mAh로 전작 46mm의 클래식 버전보다 무려 211mAh나 커졌습니다. 이는 전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배터리 용량으로 이로 인해 이번 갤럭시 워치 5는 기존 워치4보다는 사용시간이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엔 갤럭시 워치 5의 베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5 프로는 물리 베젤은 있지만
이상하게도 전작처럼 물리배제를 돌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추측되는 내용으로는 물리배제를 터치배젤로 변경하여 물리적인 움직임을 없애 고장률을 줄이고 또한 그만큼 줄어든 부속품을 통해 원가 절감을 하여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갤럭시 워치만의 아날로그적인 유니크함이 사라져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폴드 4, 플립 4, 그리고 워치 5까지 8월 10일 진행할 언팩을 제가 감히 미리 예측해봤습니다. 삼성의 기기는 지금까지 언팩 전에 많은 정보를 유출당하고 또 그만큼 대부분의 정보가 잘 맞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언팩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100%다 맞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언팩과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언팩 당일에 이런 부분을 비교해보면서 더욱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삼성의 언팩 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소식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